나이가 들수록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했나?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저녁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살아온 날들은 너무 많은데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적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도 가끔 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여유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돈 걱정 없다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을 열어봅니다. 잔액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병원비, 약값을 계산해 봅니다.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일은 뭘 먹어야 하나,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굴까? 혹시 아들인가? 받고 보니 카드 회사입니다. 안도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아들 전화를 기다리는 나, 동시에 아들 전화가 두려운 나, 이상합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돈 없이 나이 든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가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건 존엄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며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건강이 재산이라고, 가족이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참게 됩니다. 약값이 아까워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미룹니다. 건강검진은 사치가 되고 예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미안해서 아픈 것도 숨기고 필요한 것도 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만남에도 돈이 듭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에도 계산이 따라옵니다. 누군가 계속 얻어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게 되고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며 식사를 거르고 전화벨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상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았으면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고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돈 없는 노후가 마주하는 4가지 현실. 첫 번째, 자식 앞에서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김명숙 씨는 올해 73입니다. 슬아의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명숙 씨 인생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자신은 김치에 밥을 비벼 먹어도 아이들 반찬은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그렇게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전화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는 말투가 무섭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게 있어도 차마 말을 못합니다. 명숙 씨는 지난 겨울부터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걸을 때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약 처방받으면 한 달에 몇 번씩 가야 합니다. 명숙 씨의 기초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큰아들한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전화했을 때 한숨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명숙 씨는 그날 약국에 갔습니다. 파스를 샀습니다. 2,000원짜리. 집에 와서 무릎에 붙였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붙이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괜히 짐 되기 싫어서요. 명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이것이 돈 없는 노후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노후 산책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나한테는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미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부모는 사랑하는 존재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부모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를 숨깁니다.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기고 필요한 것도 숨깁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그렇게 숨기다 보면 어느새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화통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뜸해지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가장 슬픈 건 이겁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뭔가를 부탁하려다가 아니야, 괜찮아 하며 말을 삼키는 순간, 그때 깨닫습니다. 남은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친구는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돈이 없으면 그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고 사랑이 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차라리 남이 낫습니다. 남에게는 미안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결국 세상에 혼자 남습니다. 박철수 씨는 77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 직장 동료, 취미 모임까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모여 밥 먹고 차 마시며 세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가, 차가, 때로는 2차 술값까지 한 번 나가면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한 달에 3~4번 모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철수 씨의 국민연금으로는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구들 만나는 비용까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내가 살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반복되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언제까지 얻어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서 의사가 술 좀 끊으래. 다리가 아파서 멀리 나가기가 힘들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보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그렇게 몇 번 빠지니 이제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철수 씨가 왜 안 나오는지. 작년 가을 가장 친했던 친구 영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 씨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철수 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빈집이 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영어도 갔구나. 이제 남은 친구가 몇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연락이 닿는 친구 5명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20명도 넘었는데 이제 5입니다. 그나마도 철수 씨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둘은 됩니다. 이제 철수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끔 핸드폰을 듭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봅니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봐야 뻔한 대답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는 약속으로 이어질 겁니다. 철수 씨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끼리 온 젊은이들,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진짜로 무섭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것,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외로움은 없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부담 없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밥도 사고, 차도 사고, 가끔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함께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유지되고 존재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활동도 심지어 존재 자체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세상 한구석에서 혼자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견디는 겁니다. 세 번째, 아파도 참고 참다가 결국 더 큰 병이 됩니다. 최영희 씨는 75입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 먹고 정기검진 받고 적절히 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작년 봄 영희 씨는 국가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무료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종합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진료를 보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이 심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2달 드시고 다시 내시경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납을 했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긁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약을 봤습니다. 1달치였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달 약값에 재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영희 씨의 기초연금으로는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값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희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을 반으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걸 하루 1번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 약이 석 달은 갈 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씨는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 갈게요. 다음 달이 되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약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쓰릴 때마다 편의점에서 산 제산제를 먹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새벽에 복통으로 깼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위궤양이 악화되어 천공 직전이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수납창고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이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 돈을 구합니까? 결국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딸은 바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봄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조금이면 됐을 텐데 조금을 아끼려다가 큰 돈을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 미안함과 부담감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이것이 돈 없는 노후의 잔인한 면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건강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은 처방받은 대로 먹어야 합니다. 정기검진은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상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약을 줄이고 검진을 미룹니다. 그러다 결국 더 큰 병이 되고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건강을 지킬 권리조차 돈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4번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됩니다. 이순자 씨는 78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입니다. 순자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좁은 공간입니다. 창문은 있지만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서 여름이면 곰팡이가 핍니다. 겨울이면 냉기가 올라와 발이 시립니다. 하지만 월세가 싸서 견딥니다. 올해 여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미안하지만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거든요.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올릴게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순자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월세를 내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한 달을 그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사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더 싼 월세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훨씬 높답니다.
지금 월세가 오히려 싼 편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집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집주인도 난처해 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정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올린 금액입니다. 결국 순자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순자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식비를 줄였습니다. 하루 3끼를 먹던 걸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밥에 김치, 저녁은 라면이나 국 하나로 때웁니다. 고기는 이제 명절에나 먹습니다. 과일도 거의 사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습니다. 내복을 3겹 입고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버팁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특히 새벽에 추워서 잠을 깹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스무엿새였습니다. 이틀 후면 월세 내야 하는 날입니다. 순자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갈 것인가, 월세를 낼 것인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듭니다. 그러면 월세가 모자랍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일주일 후 독감은 폐렴이 됐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비가 처음 병원비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슬픈 겁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아예 원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지낼지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결정됩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것만 선택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답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 존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무너집니다. 선택권을 잃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챙기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복지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초연금, 난방비 지원, 의료비 지원 모르면 못 받습니다. 물어야 받습니다. 이건 구걸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전화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복지관에 가도 됩니다. 거기서도 알려줍니다. 아니면 동사무소 앞 게시판을 보십시오. 어떤 지원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둘째, 건강만큼은 꼭 지키십시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만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도 무료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십시오. 진료비가 저렴합니다. 약값도 쌉니다.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약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대로 드십시오. 약값이 부담되면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약값이 부담됩니다. 그러면 더 싼 약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복지 혜택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복지관에, 주민센터에 숨기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모든 걸 숨기는 것,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는 말하십시오. 요즘 생활이 좀 어렵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죠. 도와줄 수 없어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자식은 아닙니다. 그냥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돈 없는 노후는 비참합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김명숙 씨처럼 파스를 붙으며 버티고, 박철수 씨처럼 친구들과 멀어지고, 최영희 씨처럼 병을 키우고, 이순자 씨처럼 선택조차 못하는 삶. 이게 돈 없는 노후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감, 건강,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